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죠. 예, 그 국회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, 그러니까 당시에는 박 후보자였죠. 지금 박 장관님인데 예. 박 장관에 대한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했는데요. 당시 청문회에서는 이 공수처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,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, 또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, 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에 대한 폭행 의혹, 그리고 재산신고 누락,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의 청탁 의혹,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입장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. 네. 박 장관은 이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만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을 했고요.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제 답변이 곤란하다, 이런 입장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수사 대상이 검사인 만큼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, 라는 입장을 보였고요.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, 이 구체적인 입장이나 생각을 밝히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유보적인 태도도 함께 취했습니다. 네. 그 청문회 후에 그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는데, 야당은 야당은 그 까도 비리가 나오는 양파 같다라고 하면서 박 장관을 부적격으로 판단하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계속 미뤄져 온 것입니다. 음. 결국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소명이 됐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데 이건 야당의 발목 잡기다라고 하면서 어제인 27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요.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안을 재개한 것입니다. 그 박 장관이 현 정부 들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그 27번째 27번째 장관이라고 하는데 야당 패싱이냐, 야당의 아니면 뭐 야당의 발목 잡기냐 논란이 일고 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현 정부 들어서 이 진영 대립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여야가 협치가 아닌 대립 구조가 심해졌습니다. 그 네. 진영 대립이 심해지면 어떤 인물이나 정책을 두고 판단할 때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여당도 뭐 야당이 반대하면 일단 이유를 듣고 합당하면 좀 수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. 또 야당도 뭐 확실하지 않은 의혹이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받은 부분까지 굳이 청문회에서 꺼낼 필요가 없는데도 이걸 꺼내서 굳이 이거를 정치적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서로 충돌을 하면 이 중간에서 이걸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 역할을 각 당 원내대표나 이 중진들이 하는데 그렇죠. 지금은 이런 대화 채널들이 아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. 예.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이제는 걸러지지 않는 이제 공격성 발언들을 SNS를 통해 바로 쏟아내다 보니까 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. 뭐 대화 채널을 하다가도 뭐 어떤 발언이 SNS를 통해 나와버리면은 바로 관계가 악화되고 이런 악영향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 국회가 좀 협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도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서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예,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한 1년 좀 더 남았는데요.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이 박 장관이 새롭게 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이미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이 공수처 출범이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큰 그림을 다 그려둔 상태니까 이 박 장관은 이걸 잘 유지하고 작동시키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니까 추 장관과는 달리 박 장관이 뭐 윤 총장을 해임하고 징계하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대립은 하지 못할 것인데요. 네. 뭐 그래도 뭐 하지만 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역시 현재 윤 총장이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부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까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걸 박 장관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는 게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사실 그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은
수사 중에 징계를 받자 박 장관이 자신을 아우라고 칭하면서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. 예. 아마 그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박 장관이 추 장관과는 달리 좀 대화를 통해 윤 총장과 좀 합리적으로 갈등을 풀 수 있지 않을까. 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청와대의 이런 이중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예. 이런 부분은 곧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는데요. 구체적인 그 인사의 내용을 보면 박 장관과 윤 총장의 향후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영전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청문회에서 박 장관이 그 향후 검찰 인사 시 이제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그 인사 내용을 보면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뭐 계속 또 지켜봐야 되죠. 예. 자, 다음 이슈 가죠. 예, 다음 이슈는 추미애 체제영상 수상 논란입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에 광복회 그 최재형상을 받았는데 지금 논란이 상당합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먼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그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을 지원한 이 독립운동가의 이제 대부로 불립니다. 뭐 이런 분의 이름이 들어간 상을 받는 건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강복회에서는 추 장관이 장관 재임 시절 이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 노력을 인정해 이 상을 수여했다라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문제는 이 체제영상이 두 개라는 건데요. 하나는 체제형 기념사업회에서 수여하는 상이 있고, 예. 그런데 이게 소위 진짜이고요. 강복회가 주는 상은 이 기념사업회 허락도 없이 이름을 가져와서 만든 상이라는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? 예, 그 김원웅 강복회장이 2019년 6월 취임을 했는데요. 기존 체제형 기념사업회와 별도로 이 체제형상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기념사업회가 공문까지 보내면서 반대를 했지만 이 김홍웅 회장이 그냥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. 특히 기념사업회에서는 김 회장이 그 협의도 없이 같은 이름의 상을 또 만들어 상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. 예. 또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기념사업회에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수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정치적 목적으로 상이 수여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. 그래서 최재형상의 수상자를 보니까 이번에 추 장관이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분 모두 정치적 수상이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일단 한 명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아버지인 고 김상현 전 의원이었고요. 또 한 명은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으로 모두 여권 인사였습니다. 예.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이 민주당 출신 김영웅 강복회장이 정치적 사립사역으로 최 선생을 이용하고 있다. 그리고 강복회가 체제영상을 가로채 여당 정치인들에게만 주면서 선생의 명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체제영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. 자, 그런데 황당한 게 그 광복회에서 최재형상을 없애기로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? 예, 말 그대로 최재형상은 이번 추미애 장관을 끝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. 그 아무래도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기념사업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같은 이름의 상을 이렇게 두는 것은 강복회로서도 부담스럽고 계속 논란만 될 게 분명하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예. 참 별일이 다 있네요, 또. 예, 이렇게 보니까. 예. 자, 일단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.